제 옆에 있는 게스트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아비의 이상민 감독님, 그다음에 진성찬, 조정민, 김시호 배우. 그다음에 유령이 떠난 자리에 여은아 감독님. 내기가 되어줘 김승윤 배우님, 이태동 PD 촬영 감독님. 해결의 리카르도 페르난데스 히메네스 감독님. 네,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먼저 이제 한 분씩 첫인사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함진아비 연출한 이상민입니다. 그런 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진아비에서 철구 역을 맡았던 진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진아비에서 낙균 역던 김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훈 역할 맡은 조정민입니다. 저 유령이 떠난 자리 만든 여은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기가 되어줘에서 승윤 역할을 맡은 김승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기가 되어줘 제작과 촬영을 했던 이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Un placer estar acá, es un honor para mí. 여기 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Mi nombre es Ricardo Fernández Jiménez y pues, es un honor estar acá. 그 해결의 감독을 맡은 리카르도 페르난데스 히메네스 감독입니다. 여기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저희 관객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이제 각 팀에 한 개씩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함진아비 이상민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한국적인 호러를 오랜만에 만나본 기분이었는데요. 함진아비라는 소재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근데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한국적인 공포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한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 현실에 나한테 갑자기 닥쳐오면 그건 엄청난 공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소재를 고민하다가 함진아비라는 우리나라의 그 이제도 거의 잊혀진 풍습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이미지가 되게 기괴하더라고요. 저는 함진아비가. 그래서 그 기괴한 이미지랑 엮어서 한국 영화를 공포 영화를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여은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네. 고독사를 소재로 되게 먹먹한 이제 작품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요게 이 소재를 선택한 계기가 뭐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이슈를 소재로 삼아서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래 그 고독사 문제에 관심은 있었고요. 제가 작년에 그 고독사 현장 그 청소를 하게 됐던 적이 있어서 그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집을 이제 모델로 해서 좀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재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내기가 되어줘 이제 김승윤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동윤 배우가 이제 연출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같은 배우가 연출을 한 작품에 출연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뭐 연기하시는데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연기를 하시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과에서 연기랑 연출을 같이 공부 중인 학생이었는데 조연출과 연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진 배우를 찾고 있어서 맡게 됐고요. 그래서 덕분에 즐겁게 좋은 기회로 작업을 했는데 부천까지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확실히 배우 선배 오빠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기할 때 섬세하게 디렉팅을 해주셔서 굉장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해결의 리카르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제 슬픈 복수극.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말에는 이제 아버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를 어떤 계기로 이제 이 이야기를 세팅하게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Bueno, pues básicamente la película habla sobre el trauma y cómo el trauma afecta nuestra percepción sobre el pasado. Y sobre todo como en una sociedad de donde yo, como la que de donde yo vengo, que donde a veces como que la violencia genera traumas y los traumas generan más violencia. Entonces es de eso de lo que habla la película, como ese círculo de violencia que se crea en una sociedad conflictiva. 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에 관한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속한 사회, 그러니까 콜롬비아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가끔 어떤 폭력이 트라우마를 낳고 다시 그것이 폭력을 낳는 그런 순환고리가 존재를 하고 실제로 콜롬비아 역사에서 있었던 50년 이상 진행됐던 콜롬비아 내전과 관련한 어떤 폭력의 순환고리나 그런 것들을 이 아빠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코멘트도 괜찮고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자활분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마스크 쓰신 여자분이요. 네, 영화 다 재밌게 봤고요. 저는 내기가 되어줘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가 청각장애인이지만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예 소리를 낼 수 없고 못 듣는 캐릭터보다 약간 소리를 낼 수 있는 캐릭터가 연기하기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주인공과 약간 그 주변 친구들 캐릭터를 그런 캐릭터로 설정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함진아비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그런 약간 전설의 고향류의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취향에 딱 맞는 공포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마지막에 그렇게 어떤 복수로 이렇게 끝맺는 엔딩이 좀 나름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재밌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영 배우님 하시죠. 네, 우선은 저는 청인 역할이었고 이제 장동윤 감독님이자 배우님이 소리를 조금 낼 수 있는 농인 역할을 맡으셨고 주변 친구분들도 그런 캐릭터였는데 실제 장동윤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발견하신 현장분들을 캐스팅을 해서 연기 디렉팅을 했는데 실제 캐릭터가 그런 분들이셨고 최대한 날 것 그대로를 살리려고 그대로 했었고 저희가 수어 학원도 다니고 농문화 수업도 듣고 같이 했었는데 아예 듣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 들리는 분도 계시고 소리를 아예 안 내시는 분도 계시고 크게 내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팀에 맞게 조금 남자 캐릭터는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남자분이요. 네, 모든 영화 잘 봤습니다. 함진아비 그리고
내기가 되어줘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 모든 영화 잘 봤습니다. 일단 구독사 감독님 그 질문하고 있는데 구독사의 그 가정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을 때 그런 아파트나 그런 것들이 약간 군인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옛날 느낌의 그런 느낌이 그걸 원하시고 아니면 실제 있었던 그 아파트를 보고 영감을 얻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동네에서 그런 이미지를 아니면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들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작업의 시작 과정이 궁금하고 그리고 함진아비는 굉장히 미장센적으로 되게 충격적이고 연기도 너무 완벽해서 너무 재밌게 잘 연기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잘 봤습니다. 촬영할 때 홍세현 선배님과 또 같이 하셔가지고 또 놀랬는데 에피소드가 추가적으로 없었는지 궁금하고 내기가 되어주는 그 아기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아기가 너무 위치 선정도 좋고 뭐랄까 촬영을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너무 그 등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디렉팅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동물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떤 동물인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네 편 다 질문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씩 이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아 감독님부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던 현장 중에서 남양주의 한 아파트가 현장이 기억에 좀 남았었는데요. 사실 그 공간을 거의 그 현장 사진을 실제로 쓴 거는 굉장히 소량만 썼었어요. 두루마리 휴지라던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썼었고 이제 그 집도 이제 그런 5층짜리 그런 옛날 아파트였고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로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함진아 미팅 이제 배우고의 홍성현 선생님의 네네네.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일단 저희가 안성에서 찍을 때 홍성현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부터 약간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이 살짝 이렇게 안 됐었어요. 초반에 약간 그래서 좀 오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이 늦은 시간에 밤에 촬영하시다 보니까 연세도 있으셔서 힘들어하셨는데 근데 이제 또 되게 파이팅 넘치게 계속 잘 해주셨고 제가 이제 테이크도 좀 많이 간 샷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철규랑 낙균이한테 교회 밖으로 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테이크를 조금 많이 갔는데 그것도 그래도 이제 계속 체력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도 꾸준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만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힘들어하셨던 모습들이. 네. 그 내기가 되어줘 팀의 악의 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아니고 장동민 감독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일단은 제가 작품을 이제 찍으면서 좀 계속 했던 얘기가 좀 기적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장동민 감독님이 그 영화를 이제 만드시게 된 계기가 고향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었는데 그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간 자리에 실제로 지금 그 나왔던 꼬꼬반점에 계셨던 농민분들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일반 청인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시끄럽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실제로 저희가 영주에 찾아가서 저 꼬꼬반점에 계시는 실제 농민분들을 다 한 분씩 설득을 해가지고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적적으로 시작하게 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질문해주신 것처럼 사실 아기 배우도 사실은 저희 스텝의 갓 태어난 조카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그냥 이제 그 캐스팅해서 같이 배연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기 연기 자체도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따로 디렉팅한 게 아니고 갑자기 자연스럽게 안고 자연스럽게 장동민 배우님을 바라보면서 아기가 그렇게 연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적의 연속 같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네, 그런 아기의 디렉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이제 질문 그 동물이 뜻하는 바를 근데 그거는 마지막 영화가 동물에 대한 것이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자님 그러니까 마지막 영화에서 동물을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결 영화는 그 전에.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대접이요. 해결 감독님한테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해결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그 아빠 부부는 질감이 캠코더로 찍은 것처럼 항상 다르던데 그 기법을 어떻게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여은아 감독님한테는 애니메이션이랑 실사를 섞어서 그렇게 작업을 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Sí, básicamente lo que quería era como contrastar como la tensión entre el pasado y el presente a causa como de un trauma y es la representación de cómo el padre está atrapado en ese momento del pasado traumático y no puede salir de ahí. Pero también digamos como que lo que pensábamos en el fondo era que era como el fantasma de su hija lo estaba atormentando todo el tiempo y el fantasma de su hija es la representación de esa cámara que está documentando la vida de él y que lo sigue a todas partes. 네,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화면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인물이고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 과거에 계속해서 묶여 있고 또 그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그런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한 가지 설정했던 것은 어떤 그 딸이 원래 그 캠코더로 아빠를 계속 촬영했었잖아요. 살아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죽어서도 어떤 유령이 되어서 아빠를 계속 찍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Y una cosa más, pues ahorita como hablábamos, la palabra, el nombre de la película, resolución, en español la palabra tiene dos significados distintos. Uno que es como resolver un problema, como una tensión, pero también al mismo tiempo significa, también es la palabra que usamos para definir la calidad del audio de la imagen. Entonces pues también hay un juego como de palabras ahí. Como en la representación de un hombre tratando de buscar resolver algo, como resolver un problema en su vida y a la vez como pues la representación de la resolución de la imagen.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영화의 한국 제목이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제가 레솔루시온이라는 단어고 그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한국 제목으로 번역된 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의 해결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해상도, 그러니까 그 이 영화에서 쓰인 것처럼 이제 화면이나 어떤 소리의 어떤 질을 뜻하는 단어로서 제목을 그렇게 이중적 의미로 썼습니다. 실제로 이야기에서도 이 주인공 아버지는 어떤 과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그런 과거의 이미지 속에 갇혀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은아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작업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의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어떤 물건들을 모아서 실사로 한번 이거를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공간을 그 대여를 하고 그걸 1년 동안 타임랩스를 실제로 찍는다는 게 사실 그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어떤 공간감이나 또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3D도 고려를 했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있는 그 사진들을 이제 흩어져 있던 사진들을 모아서 짜집기를 해서 공간을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표현 기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여자분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배우님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함재나비 감독님이랑 배우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장르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서웠는데 너무 잘 봤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순이가 입에 지푸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사용하신 이유나 뭐 숨겨져 있는 연출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배우님들께 또 질문하고 싶은 게 혹시 촬영하실 때 무섭진 않으셨는지. 왜냐하면 뭔가 감독님은 뭔가 원하셨던 그림이나 담으려고 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고 배우님들은 우선 연기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뭔가 정말 무섭지만 무서운 게 저절로 나오시는지 아니면 뭔가 표현을 하셨는지 뭔가 그런 게 갑자기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르 영화를 할 수 있다.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장르 영화 배우님들 어떻게 연기를 하실까? 뭐 그런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배우님한테도 질문하고 싶은데 여자 배우 그 역할이 이유를 말하잖아요. 떠난 이유를. 근데 진짜 이유가 그거였을까? 뭔가 그게 어떤 여자일까? 뭔가 그런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저는 그냥 시체를 어차피 묻어놨을 거를 이제 말씀드린 끄집어다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지저분한 상태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지푸라기를 이제 입안에도 넣고 덕지덕지 이렇게 좀 더럽게 좀 미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제 쏘셨던 거. 배우님들 촬영할 때 이제 괜찮으셨는지.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은 공포 영화를 못 봐요. 아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순이 만나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제가 최대한 좀 안 보고 순이도 좀 안 보려고 했고 그 공간도 안 보려고 했고 그렇게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현장에서 또 감독님이 그 순이 목소리를 따로 파일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 스피커 있죠, 이동식 그 스피커로 실수로 틀고 그래서 막 저희 엄청 깜짝 놀라면서 촬영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찔움찔한 게 진짜 이렇게 놀랐었어요 그때 들으면서. 그래서 되게 공포스럽게 정말 무섭게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시호.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 현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특히 우리 진성찬 배우님과 저의 가장 큰 이슈는 순이가 너무 무섭다였거든요. 특히 처음 아무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순이를 딱 마주쳤을 때 진짜 진심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나왔었는데 사실 공포 영화 같은 걸 찍어도 그렇게 무서운 소품이나 이런 장면 같은 걸 막 보다 보면 적응이 돼서 이렇게 촬영하면서는 막상 배우들은 별로 안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적응이 안 돼서 계속 무서웠고요. 말씀대로 그 순이 집에서 특히 무서워서 최대한 이 순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희 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로 앞을 안 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 진심으로 그렇게 무섭게 해서 감독님 덕이죠 뭐. 무섭게 만들어 주셔서 그랬습니다. 네, 조정민 배우. 저는 이제 결혼식 날 이제 처음 이제 얼굴을 봤는데 이제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표정을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다가 이제 결혼할 때는 이제 보고 있지 않고 저는 이제 계속 앞만 보고 서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그날은 또 날이 또 너무 추웠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위 때문에 약간 그런 공포감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김승현 배우님 아까 저는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에 조연출을 먼저 하게 돼가지고 어떤 배우가 이 역할을 하면 좋을까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연기도 같이 이제 효율성을 위해 하게 됐고요. 좀 나쁜 여자라고 저도 처음에 읽고 그냥 얘를 낳고 떠나버린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아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을지는 저보고 생각을 하라 해서 저는 대사에서도 아빠가 좀 잘생겼잖아?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어학원 선생님이 너무 잘생겨서 청인이 반해서 결혼을 하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농인한테 빠진 봉사를 하던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결혼까지는 좀 두려워서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 이 아이의 아빠는 열린 결말로 저는 놔두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신 게스트분들 마지막 끝인사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카르도 감독님부터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da, pues como para mí es bastante emocionante como estar acá y sobre todo, digamos, para mí el cine coreano y el cine coreano de género siempre ha sido una gran influencia y ha representado como mucho, como una gran motivación para mí para hacer cine. Entonces pues, tener la película acá por primera vez es bastante emocionante. Y pues quería preguntarles si puedo tomarles una foto. ¿Puedo tomarles una foto a la audiencia? 여기 있게 되어서 매우 지금 저는 굉장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영화, 한국의 장르 영화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매우 감동이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객들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관객들의 사진 찍고 싶다고 하십니다. One, two, three. One more. One, two, three. Okay.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데뷔 때 그 장동영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장편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의 뭐 어떤 더 다음 스토리나 이전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작품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장동윤 배우님의 또 장편 영화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늦은 시간까지 관객 여러분들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부천영화제는 처음 와보는데 너무 재밌는 작품들 많이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좋은 밤 되세요. 네, 저는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천에 저도 처음 와보는데요. 이제 재밌는 작품 되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재밌는 영화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이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주시고 봐주시고 지금까지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스크린에서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영화를 많이 처음부터
도와주셨던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와 계신 분들 찍어가지고 감사하고 저도 리카르도 감독님처럼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왜냐면 이제 스태프분들도 많이 오고 계셔서 한번 찍어도 될까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금 그럼 GV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